이른바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던 이석현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는 게 사임 이유였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죠. 자, 그런데 이석현 부의장의 사의 표명 소식과 동시에 신임 수석 부의장으로 김무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에 보수파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데 관련 소식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여러분 이 기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구는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구인데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는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통은 남한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립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민주평통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라 실질적인 수장인 수석 부의장이 조직을 총괄하는데 최소 장관급 이상 보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의 정치적 배려 형태로 임명이 되는데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서는 노무현의 부산상고 선배이자 후원회장이었던 신상호 씨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선 이 대통령의 대학 선배이자 후원회장이었던 이기택 씨가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선 이른바 친박 원로 모임 7인의 일원이었던 현경대 씨가 있었고 문재인 정권 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현이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석현 수석 부의장이었는데 이석현 부의장 역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즉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의 정치적 배려 형태로 임명이 되고 또 이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평통이 그리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상황에 맞게 통일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어쨌든 정권이 교체되고 이석현 수석 부의장은 알박기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의장인데 전 정권에서 임명된 수석 부의장이 계속 이 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이 강했죠. 그래서 결국 이석현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수석 부의장은 이날 사임 소식이 보도된 뒤 입장문을 통해 어제 대통령께 사임서를 제출했다며 새 정부가 보수 인사 일변도로 채워져선 안 된다는 충정에서 그동안 1년 남은 잔여 임기를 다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석 부의장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국내외에서 의장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다며 대통령의 신임이나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직원들의 고충도 생각했다고 사임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석현 부의장 사퇴 소식과 동시에 신임 수석 부의장으로 김무성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보수파 민심이 정말 들끓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최근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 제안에 수락의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언론에 이석현 수석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거론되던 김 전 의원이 최근 승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즉 누군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직에 김무성 의원을 추천했고 김무성 전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면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는 것인데요. 현재 김무성 전 의원의 공식 직함은 국민의힘 상임 고문입니다. 지난 6월 상임 고문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보수파 민심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네티즌들이 해당 기사에 단 댓글부터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한 네티즌은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은 절대
국힘당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냈고, 다른 네티즌은 탄핵 오적 등용시키면 앞으로 국힘당 지지 철회를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판에 미련 버리고 꺼져라, 징글징글하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김무성, 유승민 과연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을 남겼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활개치도록 방관한 자들 아닌가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긴데 김무성 추천한 자 밝히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논란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먼저 한 가지는 김무성이란 정치인 자체가 갖는 문제성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라는 명함으로 신문과 방송, 라디오 등에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정세현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 정말 많은 문제적 발언을 쏟아냈고, 심지어 우리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지요.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이런 사람이 방송 등에 나와 하는 가당치도 않은 발언들을 안 들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타자가 김무성이라는 소식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김무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수 분열의 총지휘자였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분열의 아이콘인 김무성이 통합의 상징인 민주평통의 수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역대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들은 주로 대통령의 측근이나 당선에 도움이 된 원로들의 정치적 배려 형태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김무성이 지난 대선에서 어떤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 저는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 또 이런 맥락에서 김무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건지 이것 또한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논란에서 꼭 되짚어봐야 하는 게 민주평통의 존재 이유입니다. 나라 안팎에 1만 6천여 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이 바로 민주평통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평통이 헌법에 명시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나를 생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평통은 이전에도 정치적 모습을 꾸준히 드러내 왔죠. 그 중심에 민주평통의 사실상의 수장인 수석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자리는 대선 승리의 전리품과도 같았습니다. 통일 문제, 남북관계 개선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인사들이 대선 승리의 공으로 원로 대우를 받으며 무임승차하는 게 바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자리였습니다. 또 해외의 교포사회에선 민주평통이 대놓고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 캠프로 전락해 버렸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 아까도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는 엄연히 정부의 통일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평통이 왜 필요한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의 제안이었고 누구의 추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김무성 본인 스스로 이 자리를 탐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성 본인이 수락한 만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